이런 그 독립신문, 우리가 학교에서 다들 어느 정도는 배웠는데, 제가 우리 근현대사의 제문제 중에서 독립신문을 택한 이유는 그때 당시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근대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의 일개 신문에 불과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어문이라든가 독립정신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동학농민혁명의 역량인데, 이것도. 그런데 이제 그냥 교과서라든가 참고서는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을 냈다,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그런 수준밖에는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역할은 어떤 건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근현대사 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 독립신문의 과정, 그 지면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이런 것은 한번 알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사가 최근에는 핵까지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보통 보편적으로 가장 큰 발명 세 가지를 들고 있죠. 뭐겠습니까? 인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발명 세 가지. 첫 번째는 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이죠. 불을 발견함으로써 맹수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익혀서 먹음으로써 지능이 발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날 것으로 이게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날 것으로 먹었는데, 불을 발견해서 구워 먹거나 삶아 먹으면서부터 인간 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다른 짐승들처럼 기어다녔는데, 직립하는 불 때문에,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퀴. 예. 바퀴를 발명함으로써 공간을 단축시킨 거죠. 대부분 걸어다닐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비해서 바퀴가 이제 처음에는 마차로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지금은 비행기, 바퀴, 자동차, 기차.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활자. 활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 부모나 이웃의 체험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었는데, 이 활자가 발견되면서부터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경험, 선인들의 경험, 체험, 이런 것을 알게 됨으로써 사람이 한 단계 진보가 된 거죠. 진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서양에서는 그 구텐베르크가 인류 역사상 금속활자를 제일 먼저 발굴했다 해가지고 작년인가가 500년인가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는 고려시대 때 우리가 금속활자 그 직지심경 200년이 앞서 있는데, 세계 사람들이 알기로는 마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작년에가 1000년인가 그랬죠. 그 금속활자 발굴한 700년인가? 제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의 직지심경, 지금 그 프랑스 외장각에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활자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그런 큰 역할을 미쳤다. 1896년 4월 7일 날 독립신문이 창간이 됐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언론계에서는 4월 7일 날을 신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립신문이 만들어진 날이죠. 그리고 당시는 독하고 립, 나중에는 리뷰로 됐습니다만 그때는 처음에는 독립이 됐죠. 이게 창간호는 아닙니다. 아마 사진으로는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타브로이드판으로 사면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립신문이라는 제호로 신문이 나온 것은 1896년 서재필 박사가 만든 독립신문이 처음이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상하이에서 독립신문이라는 제호로 또 신문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서재필 박사와 나중에 이제 사장이 바뀌기도 했는데 1896년에 우리나라의 민간신문으로서는 처음으로 만들었던 독립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면이었고 격일간지로 발행했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영문판으로 더 인디펜던트라는 영문판 신문을 만들었어요.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신문을 만들면서 한 면을 영문으로 만들었다. 이 독립신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재필 선생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서재필에 의해서.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지만 보성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은 충청남도 대덕군에 있는 칠촌 숙부댁에 양자로 입양을 해서 자라다가 청년기에 서울에 있는 판서급 대관댁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8살 때에 문과에 급제하고 이후 일본 도쿄 야마 육군 유년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게 이제 판서급 대관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84년에 귀국해서 고종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된 조련구, 지금으로 보면 사관학교죠. 조련국에서 교장으로 임명을 돼서 청년들을 가르치다가 갑신정변에 참여를 했어요. 김옥균, 박영효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갑신정변 아시죠? 그러다가 이 갑신정변이 3.1천하로 끝나면서 박영효하고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는데 그때 서재필도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서광범, 박영효 이런 사람들하고 미국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남았던 김옥균은 이제 몇 년 망명 생활을 하다가 암살당했죠. 그리고 서재필 선생도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한 과정 그 후에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갑신정변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카데미에 입학을 했다가 졸업한 후에 워싱턴으로 건너가서 미 육군 군의 총간부 산하의 육군의학박물관에 취직을 합니다. 의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리고 공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1890년에 한국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미국 국적 시민권을 획득한 제1호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역시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서양 의학 학사 취득을 했어요. 박사지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 그러는데 이제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학을 하고 그리고 의사 면허를 취득을 하고 뮤리엘 암스트롱 양하고 결혼을 했죠. 본 부인은 가족과 함께 참살 당했고 그러다가 1896년에 귀국에서 독립협회를 조직을 합니다. 서대문에 독립문을 건립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신문을 창간하는데 그때 당시에 독립신문, 독립문, 독립협회 이런 것은 대단히 성각적인 일이죠.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근대적인 시민단체, 시민 모임, 집회 이런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 독립문 지금도 서대문에 독립문 있잖아요. 지금은 그 장소가 조금 옮겨졌습니다만은 그때 독립문을 세운 것은 그때는 이제 조선 왕조가 인조 반정 이후에 그 청나라의 속국처럼 살다 보니까 청나라로부터 그 관리들이 오면은 환영한다고 해서 영원문을 거기다 세워놨는데 독립문 자리에다 그걸 헐어버리고 독립문으로 이제 새로 바꾼 거죠. 이런 일들을 서재필 박사가 거의 주도를 한 겁니다. 이런 몇 가지 사례만 하더라도 서재필 선생의 그 업적 이런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때가 서재필 선생 그 32살 때입니다.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 해에 상하이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상하이로 건너갔던 김옥균 선생이 암살당하고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갑오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김홍집 내각이죠. 그리고 1895년 을미사변, 사변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정확한 용어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이제 단발령이 강제가 되고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1896년에는 아관 파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이것도 정확한 용어는 아관 파천이 아니라 아관 망명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고 김홍집은 처형당했죠. 이렇게 1894년하고 이후부터는 대단히 국가적으로 격동기였습니다. 이런 격동을 그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미국에 있던 서대필은 박영효로부터 대형 무도죄가 사면됐다는 소식을 듣고 개화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귀국해도 괜찮다 요청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필 박사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거사했던 값진 병변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백성들에게 개화 정책을 알렸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우매한 상태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있는데 위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처럼 위에서 변혁을 시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다가 세계의 조류, 국내 사정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독립신문을 창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전에 직전에 내부 대신이었던 유길준,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1883년에 한성순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확히는 1883년 고종 20년 10월 1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리아문이라고 하는 데다가 방문국을 설치를 하고
일본서 인쇄기를 구입해다가 순간으로 열흘에 한 번씩 잡지 체제의 관보였지요. 이것도 개화파가 주도했는데 그러다가 갑신정변 때 실패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건물이 불타버리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망명 11년 만에 서재필이 들어와서 독립신문을 내게 된 거죠.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이 서재필 선생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죠. 그 중에서 하나가 그 독립신문 창간입니다. 당시는 이제 김홍집 내각이었기 때문에 김홍집은 개화파였죠. 개화파 계열이어서 신문 창간 기금하고 서재필이 서울의 한성에서 머무를 그런 생활비를 대주고 그래서 신문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박정량, 안경수, 한주설, 김가진, 민영환, 윤치호, 이상재 이런 그 건양협회 간부들하고 정동구락부 간부들 그때 당시에는 실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서재필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박정량 내각에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이 필요하다 이걸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문이 창간이 가능했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그 설립 자금 지원으로 3,000원 거액이죠. 그래서 민영신문의 최초라고 그러지만 정부로부터 상당의 물적인 사무실하고 창간 기금을 받았어요. 근데 당시는 이제 민간인들한테 이런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돈을 대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재필 선생은 이런 자금을 가지고 일본 오사카에서 인쇄기, 국문활자, 한문활자, 영문활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다가 정동에 있는 정부 소유 건물을 빌려서 독립신문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4월 7일 날 창간호를 냈어요. 창간호 제1면에는 논설과 신문 사고를 싣고 제2면은 관보, 외국통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외신이죠. 그리고 잡보, 이것저것 일반 기사, 3면은 물가, 우체국 시간표, 광고 등을 싣고 4면은 영문판으로 제작을 했다. 국내 잡보나 관보, 국내외 뉴스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지금도 신문을 보면 그런 걸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서재필 박사를 도와서 신문을 만들었던 분 중에 그 우사 김규식 선생, 임시정부 부주석이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했던 그리고 민족혁명당의 대표였던 우사 김규식 선생이 그때 참 고아로 어렵게 자랐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서재필 박사를 도와서 영문판 기사를 썼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 아시죠? 우리 한글 근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주시경 선생. 주시경 선생이 한글 기사를 많이 썼어요. 주시경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글 학회 그리고 그 일제 때 강점기에는 그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함흥 감옥에서 더러는 고문받아서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그 정신을 키워주신 분이 주시경 선생입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 서재필 박사와 함께 독립신문 창간에 제작에 기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창간사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호에 나온 창간사는 가끔 지금도 그 언론사, 신문사나 방송사 신입 사원 기자들 채용할 때는
이 논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신문사에 있을 때 그 면접을 할 때 기자 신입 지원자들한테 혹시 독립신문 창간사 사설 아느냐, 안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아는 부분을 한번 암송해봐라. 그러면 그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읽어봐도 참 내용이 좋습니다. 민주주의, 민주공화 정신, 이런 게 한글 정신, 이런 게 아주 투철하게 밝혀졌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조선 속에 있는 내외국 인민에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씀하여 아시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소식을 전하겠다.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어떤 파벌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방해도 상관이 없고 상하 귀천을 달리 대접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며 공평하게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우리가 서울 백성만이 위할 게 아니라 우리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언하여 주려 한다.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터이요.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만 있을 터이며 불평한 마음과 의심할 생각이 없어질 터이다. 우리가 이 신문을 출판하기는 휴일이 하려는 것이 아닌 고로, 그러니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고로 값을 허라도록 하였고 모두 업문으로 쓰기는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하니요. 그러니까 업문이라면은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창제했는데 나중에 그 광해군, 연산군 이런 때 포갑 정권 내서 탄압을 했죠. 그 정권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백성들이 대궐 문 앞에나 어디다가 이제 한글로 규탄하는 벽보를 써붙였어요. 그래서 한글을 못 쓰게 또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지식인들 소위 선비, 유림, 유학자들은 한문으로 쓰고 한문을 주로 진문이라고 그랬고요. 진문. 한글은 언문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한글은 암글이라고 그리고 한자는 숫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 한글 소설은 여자들이나 읽고 한문 글은 남자들만 읽은다 해가지고 남성 한자는 숫글, 한글은 암글. 그래서 모두 언문으로 쓰기는 한글로 쓰기는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하니요. 또 규절을 떼어 쓴 것은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 기가 막히죠. 그때 이렇게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한다. 평등사상, 왕이 새파랗게 눈이 떠서 살아가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좌절은 됐지만, 이런 그 신문이 나올 수 있도록 개혁적인 분위기를 만든 거죠. 우리는 바른 대로만 신문을 할 터인 고로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사사 백성이라도 무법한 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 신문에 설명을 할 터이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고 정부 편을 안 들고 백성들 중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다 받아들이고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무기명으로 쓴 사설이고 서재필 이름을 내고 독립신문을 내는 이유를 또 단같이 줬어요.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한번 들어둘 만합니다.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하니라. 또 국문을 이렇게 구절을 떼어 쓴즉,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띄어쓰기를 해서 문장이 알아보기 쉽습니다만 그 전에 나온 글들 보면은 다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을 들어간다 하는 얘기들이 그런 때 나온 거거든요. 붙였었으니까 아버지 가방을 그래서 구절을 떼어 쓴즉 아무라도 이 신문을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보게 합니다.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본국 국문을, 그러니까 제 나라 글을 먼저 배워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배우는 법인데, 조선에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배우더라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은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우리 한글을 깨우치기보다도 영어를 먼저 배워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혓바닥을 수술을 그렇다는 보도가 있고 그랬죠. 조선에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배우더라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하는 사람이 드문이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 국민이 한문보다 얼마나 나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는 배우기가 쉬운 글이요,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백사를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가 쉬울 터이라. 한문만 늘 써 버릇하고 국문은 패한 까닭에 국문만 잘 쓴 글은 조선 인민이 도리어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건 다름이 아니라, 첫째는 말맞이를 떼지 아니하고, 설명 그랬듯이 떼어쓰지를 아니하고 그저 줄줄 내려 쓰는 까닭에 글자가 위에 붙었는지 아래 붙었는지 몰라서 몇 번 읽어본 후에야 글자가 어디에 붙었는지 비로소 알고 읽으니, 국문으로 쓴 편지 한 장을 고자면 한문으로 쓴 것보다 더디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주 안 쓰는 고로 서툴러서 잘못 봄이라. 그런 고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국가 문적을 한문으로만 쓴즉 한문 못하는 인민은 남의 말만 듣고 무슨 명령인 줄 알고 이 편이 친히 그 글을 못 보니 그 사람은 부단히 병신이 됨이라. 한문 못한다고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국문만 잘하고 다른 물정과 한문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한문만 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없는 사람보다 유식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조선 부인네도 국문을 잘하고 각색 물정과 학문을 배워 소견이 높고 행실이 정직하면 물론 빈부 귀천 간에 그 부인이 한문을 잘하고도 다른 것 모르는 귀족 남자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우리 신문은 빈부 귀천을 다름없이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내지 사정을 알게 하려는 뜻이니, 남녀노소 상하 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하루 걸러 몇 달간만 보면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생길 걸 미리 아노라. 대단하죠. 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인 사회, 양반, 관리, 유생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한자만 쓰고, 그리고는 숫글이라 그리고 일반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한글이 발명하고 한 500년이 지났는데 조선 말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책을 한 500권을 썼어요. 근데 이제 책이라는 게 몇 페이지짜리도 있고 지금 분량으로 보면은 그 한 200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조선 후기에 책을 한 500권을 쓸 수 있었던 다산 선생 같은 분도 한글로 쓴 글은 한 편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 그 다산뿐만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한 200년 앞서였던 교산 허균 선생,
허균 선생은 그 홍길동전 같은 것을 한글로 썼죠. 그리고 김만중 그런 분도 이제 글을 한글로 많이 쓰고, 그러다가 두 분이 다 허균은 참살당하고 김만중은 이제 거제도인가 어디로 유대 가서 거기서 돌아가셨지요. 그렇게 몇 분들 빼놓고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내노라는 학자들 중에서 한글을 쓰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서재필 선생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몇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독립신문이, 지금 같은 신문 체제는 전혀 아니죠. 몇 사람이 이제 신문을 4페이지, 그것도 한 페이지는, 한 면은 영문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 계몽을 위해서 신문을 냈다는 게 어찌 보면은 참 혁명적인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 독립신문에 대해서 그저 뭐 교과서에 한두 줄 나오는 걸로 치부해버리고, 언론사에서만 이제 4월 7일 날을 신문의 날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독립신문은 창간 당시 한 부에 1전씩, 근데 처음에는 300부를 찍었어요. 그러다가 2년 후부터는 3000부까지 찍었는데, 신문의 논조는 초기에는 국민 계몽에 집중하고 정부에 상당히 협조적이었어요. 정부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다가 1897년 봄부터 정부의 비정을, 비리,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탄관오리들을 고발하면서 언론의 정기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러시아가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을 파견해서 내정에 간섭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 친러파가 이제 득세해가지고 러시아가 우리 그 울릉도 산림권을 차지한다든가 함경도 광산을 가진다든가 그렇게 러시아 세력이 형태가 심했죠. 그리고 한때는 이제 고종이 그 러시아 공사관에 망명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3000부까지 찍었는데 지방에는 지금은 전국에 시군 도 뭐 큰 지사들이, 신문 지사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때는 8개 지사가 있었어요. 인천, 원산, 부산, 파주, 개성, 평양, 수원, 강화. 그러니까 1876년입니까?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그 병자 수호 조약을 맺을 때, 일본하고 그 개항지, 우리가 8개 개항을 했죠.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서양 사람들한테도 배가 들어도 괜찮다. 그런 개항지에다가 지사를 만든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외국인들도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관 파천으로 친러파 정권이 수립되면서 보수 세력은 정부 비판과 러시아의 일권 침탈을 매섭게 비판하는 독립신문이 서재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재필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듯이 그때도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문이 탄압받았던 것은 이 독립신문이 친러파 탄압받고 서재필 박사가 미국으로 쫓겨가 버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추방이 됐는데, 그 후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책임을 맡았어요. 신문 책임을. 여기 그 원고에는 안 썼습니다만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2년 1개월 동안 사장으로 주필로 있었고, 그 후에 윤치호가 사장을 해서 한 8개월간 사장을 했고, 사장이 없던 시절이 5달 동안
사장이 없는 직원들만 있었던. 그리고 이제 에벌레라는 외국인이 6개월 동안 사장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서재필은 1896년 4월 7일부터 1898년 5월 10일까지, 제2기 윤치호는 98년 5월 17일부터 99년 1월 7일까지, 제3기 사장이 없던 시절은 그 99년 1월 8일부터 99년 5월 30일까지, 그리고 이제 에벌레라는 외국인이 99년 6월 1일부터 99년 12월 4일까지 이렇게 그 사장이 교체되면서 독립신문은 점차 이제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1896년에 독립협회가 창설이 됐죠. 우리가 이 근대화 과정에서 독립협회는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인들이 조직한 시민단체, 지금 용어로 보면은 시민단체죠. 독립협회가 창설됐을 때, 이때 이제 그 정치라든가 경제, 교육, 종교, 외교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만민공동회, 98년부터 서울 종로거리에서 종각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토론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촛불혁명 이런 것들의 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만민공동회에서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그 연사로 나서서 국민한테 인기가 참 많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의회를 설립을 하자, 이런 주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때에 정부가 좀 귀를 기울여서 입헌 군주제 정도로만 가서 국민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은 국치, 만국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부가 나중에는 이제 탄압을 했죠. 독립신문은 1898년, 제가 여기는 1809년이라고 됐는데 이건 못잡니다. 1898년 그 12월 25일 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칠레파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됐죠. 그러니까 칠레파가 들어서면서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나 이것들이, 이런 그 모임들이 전부 다 강제로 해체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신문 책임을 맡았던 윤치호도 추방당하고, 그 한때 알렌이 내세워서 그 미국 공사였던 알렌을 내세워서 신문을 그 자진 정관시켜 버리려고 했고, 그리고 신문은 점점 그 정부를 옹호하는 논조로 바뀌어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보수파 정부가 신문사 사옥을 반환하라고 뺏어버리고, 또 지국도 압력을 넣어서 폐쇄시키고, 그래서 신문사가 고사를 당하는데 1899년 12월 4일자로 제278호로 종간호를 내고 3년여 만에 독립신문은 폐간됩니다. 독립신문이 이렇게 단명하게 된 것은 물론 수구파 정부의 탄압에 큰 원인이 있지만, 이 신문을 처음 세웠던 서재필 선생의 그 공정하지 못한 처신도 대단히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독립신문이 정부의 지원과 사업 지원으로 창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재필 선생은 이런 그 신문사를 개인 기업으로 등록하고 실제 운영에서도 이를 사유재산처럼 운영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라고 하거나 언론인이라고 하면은 공정하고 사복을 채울 줄을 채워서는 안 되는데, 그 천하에 우리 근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분 중에 한 사람인 서재필 선생이 왜 그렇게 그 깨끗한 처신을 하지 못했는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계약 기간이었던 남은 연봉도 받고 그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최백이라는 분이 쓴 독립신문 연구라는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전에는 그 서재필 선생의 그 훌륭한 역할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최백 선생이 쓴 연구 논문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재필 선생의 독립신문은 우리 한국 근대사에 어떤 역할을 미쳤는가? 기여한 역할이 참 많죠. 첫째는 근대사회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사상을 소개하여 국민 대중이 자신의 권리의식을 깨우치게 됐다. 과거에 그 봉건 신민체제, 신하 국왕과 신하의 그런 그 수직관계 체제에서 근대적인 시민의식, 권리를 국민들이 권리의식을 갖게 됐다. 그 독립신문을 보면서 둘째는 열강의, 국제열강의 우리 조선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폭로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 주변의 열강,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나중에는 독일까지 침을 흘렸습니다마는 주로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 국권을 많이 훼손을, 침탈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폭로하면서 우리 자주독립, 이런 국가 이익에 크게 기여를 했다. 셋째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넷째가 또 대단히 중요한데요. 앞서 제가 초두에 많이 설명을 드렸듯이 국문 전용, 한글 전용이죠. 한문으로 쓰던 매체가 처음으로 국문 전용, 국문 띄어쓰기, 쉬운 국어 쓰기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민족의 언어와 문자,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야말로 크게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죠.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겁니다. 우리 국문, 우리 한글 발전에. 다섯째는 당시 지방에 성행하던 관료의 부정부패와 국민 수탈을 비판 폭로하여 이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탄관오리들, 조선 후기에 그 삼전의 문란으로 그 탄관오리들이 우리 농민들을,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시작이 일어났죠. 그러듯이 부정부패, 국민수탈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폭로하는 데 기여했다. 여섯째는 96년 7월에 창립된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독립협회의 사상 형성과 자주민권, 자주자강운동에 큰 공헌을 했다. 그 독립협회가 짧은 기간에 그 수급파에 의해서 해산이 됐습니다만 역시 그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이런 기관, 단체, 언론이 우리 근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겁니다. 일곱째는 민중에게, 백성들에게 신문의 사회적인 역할과 그 중요성을 알게 하고 여론과 공론을 형성하여 정치,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을 성립시켰으며 광무 초기의 신문과 출판물의 발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신문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문이 나와서 활약을 하고 보도를 함으로써 비슷한 출판물, 서적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여덟째는 세계의 정세를 알려줘서 국제정세 변동 속에 우리 위치를 인식하게 했으며 세계 각국의 문물을 소개하여 한국인의 시야를 넓혀줬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물 안에 개구리 이제 기껏해야 안다는 게 청나라 실정, 일반 백성은 그것도 모르지요. 그러다가 독립신문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정세를 알게 되고 그와 문물을 또 소개받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조선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
우리처럼 살던 조선 백성들이 이런 신문을, 물론 이제 한 3,000부 정도밖에 안 찍었으니까 당시 인구는 2천만 정도고 뭐 거의 아는 사람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3,000부 정도가 전국 여러 군데 배포가 되고 그래서 그 여론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거죠. 9번째는 영문신문을 통해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사정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인의 의사와 주장을 세계 각국에 알렸다. 그런 매체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김승태 선생이 쓴 자료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43개월) 동안 발간된 신문인데 이것도 앞서 얘기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읽어볼게요. 독립신문은 한말 국가위난기에 국민 계몽과 정부의 비정, 비판 그리고 외세의 내정 개입과 이권 침탈에 과감하게 비판한 개화신문이었습니다. 1896년 4월 7일 창간되어 1899년 12월 4일에 폐간되어 43개월 동안 간행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영신문이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3,000원을 지원을 했고 건물도 주고 했으니까 물적 기반은 정부에서 지원을 했지만 민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영신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뿐만 아니라 미영,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나온 신문들도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민간신문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서재필에 의해서 창간이 됐으나 그 사람만의 공적이 아니라 당시 개화파 인사 다수가 참여한 공동작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 연구가는 독립신문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역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립신문은 인민의 계명진보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때는 용어가 지금은 우리가 국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용어 중에 한두 가지가 있는데 동무라는 말하고 인민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쓴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걸 배치하고 하는데요. 국민이라는 용어는 일본 사람들의 국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용어지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원문에 이렇게 인민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인민의 계명 진보를 위하여 지대한 계몽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둘째는 자주독립과 국가이익의 수호를 위하여 노력했다. 셋째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는 한글 전용을 단행하여 민족 언어와 문자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다섯째는 당시 만연되어 있던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국민 수탈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고발하였다. 여섯째는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창간되어 한국 민중에게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그 중요성을 알게 하고 여론과 공론을 형성하여 사회 정치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을 성립시켰으며 민간신문과 출판물의 발행을 촉진했다. 일곱째는 독립신문은 한국인들에게 세계 사정을 알게 하고 국제정세의 변동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게 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문물을 소개하여 한국인의 시야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여덟 번째는 독립신문과 영문 더 인디펜던트는 당시의 한국 사정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세계에 알리고 한국인의 의사와 주장을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의 활동을 지원했다. 그것은 신용화 선생이 쓴 독립협회라는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독립신문은 꼭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만 했는가? 제가 다른 분이 쓴 항상 우리가 양면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비판적인 내용들이 없는가? 그걸 해야 이제 정당한 평가를 할 수가 있지요. 여준동이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지방대학의 교수 좀 독특한 분이었어요.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고종시대의 독립신문, 그러니까 이 독립신문입니다. 이 독립신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신문에, 그러니까 독립신문에는 말은 독립이라고 해놓고 사대주의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병을, 그때 당시 의병이 참 을미의병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의병을 비도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경술국치를 당해서 아편을 먹고 은독 자살한 매천 황현 선생 있죠. 황현 선생의 매천 야록에 보면은 그때 겪었던 분인데 동학도들을 비도, 그 비자는 우리가 군사정권 그런 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무장공비는 공산주의 비도 비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비자가 도둑놈 비자, 뭐 그런 뜻, 나쁜 뜻이죠. 그래서 천하의 매천 황현 선생 같은 분도 동학도들을 비도라고 했고, 그때 관리들 정부 조정 이런 데서는 다 비도라고 했습니다. 비도, 폭도, 난도. 그러면서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일본 표기로는 이토 히로부미지만 한글 우리 말로는 이등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대한대의 신보도 보면은 이등방문이라고 나와요. 저희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등방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면은 이등방문이 세계에서 유명한 정치가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독립신문에. 그리고 고종 35년 이등방문 씨는 방금 세계의 유명한 정치가요,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원로다. 또 다른 글을 보면은 후작 이등방문 씨, 유람, 일본 유명한 정치가 후작 이등방문 씨가 이달 30일쯤 입성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서울에 온다는 거죠, 이등방문이. 이등방문을 극히 존경하고 있다. 후작 이등방문 씨라고 적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까 소개했던 여증동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정도를 가지고 크게 잘못된 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도 또 있네요. 수원군, 경기도 수원군 비도, 그러니까 동학군을 치러 간즉 비도가 다른 데로 갔다 하기로 떠나서 양지목 거리에 잠깐 쉴 사이 비도 5,600명이 문득 총을 놓고 나오기로 쳐부술세 죽은 놈이 셋인데, 독립신문 21호에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보도인데 이것을 비도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의성과 안동과 예천과 흥해와 청하와 영해와 제천 비도들을 다 평정하고 여주 비도들이 많으나 장차 칠개교를 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동학 의병 이런 우리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의병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비도라고 표현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그 독립신문에는 그 독립 노래 가사가 참 많이 실려 있어요. 제 15호에 실린 글에 보면은 아시아의 대조선이 자주독립 분명하다. 합창 애야 애야 애국가세 나라 위에 죽어보세. 궁골하고 쇠신토록 풍군하고 애국가세. 정부 우리 정부 높여주고 우리 군주 도와주세. 깊은 잠을 어서 깨어 부국강병 진보하세. 남의 천대 받게 되니 후회 막급 없이 하세. 합심하고 일심돼야 서세동전 막아보세. 산업공상 전력하여 사람마다 자유하세. 이런 많은 당시에 민요, 가요, 가곡, 가사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보면은 아시아의 대조선이 자주독립이 되기는 했으나 앞으로 두려운 것은 서쪽 세력이 동쪽으로 건너오는 서세 동점이니 동양 사람은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서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실려있고 외놈 오랑캐를 무찔러서 나라 원수를 갚고 외로들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어 국권을 회복하자고 외치면서 일어섰다. 이런 그러니까 신문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분위기가 러시아가 상당히 득세를 러시아 칠러 세력이 이완용인 같은 인물도 처음에는 친미파였다가 친러파였다가 친일파가 될 정도로 정세가 급변했던 그런 시절이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칠러파 쪽에서 탄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히 일본은 좀 감싸거나 지지하고 러시아 쪽을 많이 비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문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판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독립신문이 한 3년여 동안 우리나라 대화, 현대화, 또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이런 데에 크게 기여를 하고 국민들을 개화, 개명시키는데 특히 한글을 우리 글로 발전시키고 보급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교회가 물론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이 세워졌습니다만 기독교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한글 성경 처음에는 초기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은 전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를 정도인데 이런 신문이 나오면서부터는 띄어쓰기도 성경도 인용을 하고 특히 여성들이 이제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독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준비한 원고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